다음으로 전자근관장 측정기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제가 재성기 아카데미 촬영을 했을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전자근관장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요. 이 파일 홀더와 파일 홀더의 금속 부분을 리프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모든 눈금이 켜지면서 에이펙스 글자가 반짝거리고 연속적인 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색 글씨로 매뉴얼에 보시면 경고 문구가 있는데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기 직전에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눈금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파일 홀더에 그리고 리프를 이렇게 금속을 연결했을 때 보시면은 모든 눈금이 들어오면서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걸 깜박깜박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되나요? 저거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한데요. 네. 제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 기계가 좀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전원을 다시 껐다가 모든 걸 다 환자에게도 빼고 파일도 뺀 다음에 전원을 켜고 저 기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했더니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우에 최소한 매일 아침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관장 측정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먼저 루트GX 선을 제가 어시스트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어시스트가 멸균된 리프를 끼우고요. 리프과 파일 홀더를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에 리프를 3웨이 시린지로 좀 촉촉하게 해서 잘 전기가 전달되게 한 다음에 석션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치료할 치아의 반대편 구각부에 리프를 걸고 파일 홀더를 파일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가 원래는 환자 가슴에 뭘 올려놓지 않는데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환자 가슴 쪽에 루트GX 미니를 사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제로 또는 에이펙스 사인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식은단 방향으로 파일을 전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루트GX 미니 같은 경우에 빨간색 첫 번째 선이 나올 때까지 파일을 전진시킨 다음에 이 사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3초에서 4초 정도 기다린 후에 러버 스탑을 치관부에 위치시키고 파일 길이를 잰 후에 이제 그 길이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근관장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제가 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루트GX 매뉴얼에 있는 전자근관장 측정기 판독에 적합하지 않은 근관, 첫 번째는 치근단공이 큰 근관입니다. 그래서 병소나 불완전한 그 발육으로 인해서 치근단공이 유난히 큰 근관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실제 길이보다 짧게 측정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관 입구에서 혈액, 타액 또는 화학 용액이 흘러 넘치는 경우에 근관 입구에서 이러한 용액들이 흘러나와서 잇몸에 닿게 되면 누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근관 내부와 입구를 깨끗이 닦아서 혈액과 타액 또는 화학 용액을 모두 제거한 후에 근관장을 측정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린지로 좀 불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시린지로 부셔도 되고요. 페이퍼 포인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커튼 펠렛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이 이제 부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크라운이 파절돼서 치은 조직의 일부가 액세스를 둘러싼 그쪽으로 이제 침입하는 경우에 치은 조직과 파일이 이제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접촉으로 인해서 또 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런 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2급 아동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먼저 레진 월 같은 걸 좀 쌓아서 1급으로 만들어서 이런 누전이 발생하지 않게 한 다음에 루트GX를 사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근관장을 측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NaOC 같은 것도 안 세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치아 파절이나 또 부근관을 통한 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경우지만 누전이 발생해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해지고 부근관이 좀 큰 경우에도 그쪽으로 또 누전의 원인이 돼서 짧게 리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겉타퍼차로 채워진 이제 근관을 재근관 치료를 하는 경우에 겉타퍼차 이제 절연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를 좀 통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절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겉타퍼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은 파일을 찍은단공까지 통과시킨 다음에
근관에 식염수를 약간 넣되 근관 입구가 넘치지는 않을 정도, 일반적으로 근관의 한 절반 정도까지만 식염수를 채우도록 권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관장을 측정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 치은 조직에 닿는 크라운 또는 금속 보철물, 이거는 뭐 많이 그렇죠.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속 보철물에 파일이 닿게 되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크라운상 골드 크라운 상에서 불가피하게 근관 치료를 하셔야 될 경우에는 약간 와동을 좀 플레어링을 많이 시켜가지고 파일이 근관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윗부분만 많이 플레어링을 시키면 근관에 파일이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말감도 좀 많이 맞습니다. 오버사인이 났던 것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말감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고 안정적인 레퍼런스 포인트를 위해서 1차적으로 좀 레진 코어 같은 걸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급 와동으로 형성을 하시면 전반적인 그냥 엔도의 진행이 오히려 빨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에다가 네. 전선 피복을 네네. 벗겨가지고 금속이 닿는 부위를 절연해서 쓰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오, 완전 네네. 꿀팁인데. 아, 이건 다 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옛날부터 그렇게 선배님들이 쓰는 걸 봐와가지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치아에 잔사가 많거나 치아 근관 내부에 이제 치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부정확한 불안정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아에 있는 모든 잔사를 철저히 제거하고 근관 내부의 모든 치수도 안전하게 제거한 후에 측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우식이 심한 경우, 치은까지 이제 닿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잇몸을 통해 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월을 먼저 이제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관이 막힌 경우인데요. 이게 아예 그냥 에피컬 쪽이 막혀 있는 그런 근관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C형 근관의 경우에는 입구는 분명히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 아예 뭐 미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에피컬 컨스트럭션까지 개방을 할 수 있으면 한 후에 측정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아주 극도로 건조한 근관인 경우에도 사인이 아예 안 나다가 식은단에 가까워지면 그때 갑자기 막 오버사인이 나게 되거든요. 이때는 옥시돌이나 식염수로 근관을 적시라고 되어 있는데, 옥시돌은 이제 일본에서 판매하는 H2O2의 이제 상품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H2O2나 NaOCl보다는 근관 내에 그냥 물이나 셀라인이 있는 것이 안정적인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H2O2 같은 경우에는 거품 같은 게 또 올라올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네. 이걸로 끝이에요? 네. 모니터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그 비법. 매뉴얼에 없는 거 나 들으러 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엄청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네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모리타사의 루트GX 매뉴얼과는 또 다른 네네. 내용입니다. 오리지널 루트GX 매뉴얼 같은 경우는 에이펙스에 도달했다가 천천히 빼서 0.5까지 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정하라고 했고, 또 이 덴타포트 GX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스까지 도달한 다음에 돌려서 0.5까지 오게 한 후에 그 0.5 값을 그대로 근관장으로 정할 것을 권유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에이펙스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뭐 빼는 게 뭐 이 녹색 값은 뭐 0.2에서 0.5mm 떨어진 지점, 이 파란색 값은 0.2에서 1.0mm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숫자의 어떤 그런 초이스에 의해서 에이펙스 지점을 거기에서 길이를 재고 임의의 값을 내가 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펙스를 먼저 간 다음에 예전 매뉴얼에서처럼 이렇게 돌려서 빼는데 그 값이 이제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진 믿고 파란 선까지만 하면 안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에이펙스까지 도달한 다음에 도달한 다음에. 네, 이 들어가면서 도달을 하는 거는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에이펙스까지 통과하고. 도달하고 그 후에 빼서 측정을 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옛날 루트GX랑 덴타포트 GX랑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네. 성능이 좀 달라진 건 없나요? 성능이라기보다도 근관장을 측정하는 메커니즘이랄까? 이런 게 아무래도 그게 워낙에 오래된 기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구형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네. 민인가요 이게? 네, 이게 루트 GX 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토바 선생님한테 여쭤본 게 이 두 개가 같은 제품이냐 다른 제품이냐 네네. 그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아. 왜냐면 제가 사용할 때 느낌이 좀 달랐어요. 아, 네. 네네. 그랬는데 한마디에 그냥 바로 같은 제품이다. 그냥 눈금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직접 써보셨을 때도 두 개가 동일한 값을 측정값을 내고 제가 예전에 사실 썼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개인 소장하고 있는 제품인데 네. 여기 유기형 이렇게 이름. 네네. 애착 루트 네, GX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요게 잘 때 안고 자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워낙에 컴팩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사용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오히려 더 이게 정- 조금 더 좀 안정적이고 좀 정확한 느낌이었어서 똑같은 한자에 두 개를 다 써봤을 네 때. 그런 아, 적도 네네네.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요게 그때 제가 페이했던 치과에 있었고 네네. 요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또 둘 다 이제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른 느낌이 들었어서 제가 그 마토바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는데 한마디로 아 같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또 단선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걸 제가 인지하지 네.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엔도 모터에 달려 있는 근관장 측정기들이 있잖아요. 네. 모터 이제 우리가 파일링하면서 바로 근관장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아무래도 NaOCl이 근관에 있는 상태에서 근관장을 재게되는 경우에는 부정확한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모터에 달린 그 전자 근관장 측정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품이든 근관 내에 고농도의 특히나 고농도의 NaOCl이 있는 상태에서 근관장을 재게되면 조금 부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근관 내에 물이라든지 셀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또 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근관 내에 액체가 많게 되면 이게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근관 한 절반 정도만 있는 상태에서 재신다면 어떨까? 네, 현미경을 봐야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신철호 원장이 혹시 아직도 현미하지 않으셨는지 네네네. 아 요새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단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이 꽤 길거든요 루트 GX가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이 이 선을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이걸 꽁꽁 감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위험하죠. 아주 깔끔하게 감아놓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각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단선이 되기가 단선이 더 쉽습니다. 잘 되겠네.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그냥 풀어놓는 이렇게 게. 풀어놓는 게 단선에 위험이 없고 정확한 측정 값을 얻을 수가 있는 선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엔도 체어를 전용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기구를 안 움직여도 되니까 아, 네네네. 떨어뜨릴 가능성이 확 줄더라고요. 네네네. 옛날에는 정말 빨리 망가졌었는데 요새는 뭐 모터도 그렇고 직접 그냥 한 체어에서만 쓰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저도 뭐 직원 이제 어시스트 쪽에다가 안경 같은 거 놓는 조그만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놓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툭 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몇 번 겪은 다음에 저는 제 쪽 테이블에다가 놓고 이렇게 자, 그럼 오늘 그 이상으로 루트 GX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